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강동 성심병원 성형외과 윤현종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넬리건 텍스트북 리뷰이고 클레프트 팔레이트, 이어서 벨로파린지알 디스펑션 위주로 설명을 하고 다음에 올소그나틱 서저리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클레프트 팔레이트 단원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요약본인데 팔라토플라스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말 스피치를 이렇게 이룩하는 것이고 팔라토플라스티의 적절한 시기는 현재까지는 이제 1세 전후에 하는 것으로 그게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 아이디얼하게는 9에서 10개월대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스피치 아웃컴이 가장 좋다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머슬은 레베이터 벨리 팔라테니 머슬인데 이제 후에 많이 언급되는 머슬이니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머슬의 주행이 그 노말 환자에 비해서 클레프트 환자에서 주행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포지셔닝 해주는 게 수술의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팔라토플라스티 환자에서 유스타키안 튜브 펑션의 이상으로 중이염이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그것 또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엠브리올리지는 저번주에 서중민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 설명하셔서 간단히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프론토 나살 프로세스와 막실러리 프로세스의 그 분류합으로 인해서 프라이머리 팔레이트의 클레프트가 발생하고 그 뒤에 제스티네이션 7, 8주에 형성되는 세컨더리 팔레이트의 분류합으로 클레프트 팔레이트가 나타나는데 이때 유압이 안테리어부터 포스테리어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컴플리트부터 인컴플리트 클레프트 팔레이트, 서브뮤커스 클레프트 팔레이트까지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또한 발생학적으로 레베이터 팔라티니 머슬 및 다른 파린지알 머슬들은 네 번째 브랑키아 아치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CNX, 베이거스 너브의 지배를 받고 텐서 벨리 팔라티니 머슬만 CN5 너브의 지배를 받는다고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나토미입니다. 왼쪽은 이제 노말 아나토미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클레프트 환자에서 팔레이트 아나토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머슬은 이 레베이터 팔라티니 머슬인데 이 머슬의 이제 중요한 역할은 소프트 팔레이터를 그 후방 그다음에 또 상방 쪽으로 끌어당겨서 파린지알 월에 닿게 해서 벨로 파린지알 클로저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트랜스버스하게 놓여 있고 다음과 같이 이제 슬링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클레프트 환자에서는 이것이 미드라인에서 만나지 않고 전방으로 롱기튜디널하게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머슬은 텐서 머슬이고 이 텐서 머슬은 이 튜브 다일레이션과 연관이 있어서 클레프트 환자에서 중이염 발생과 관련이 있는 머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양쪽에 보이는 베슬은 이제 그레이터 팔라틴 베슬인데 이 베슬 같은 경우에는 팔라토플라스티를 시행할 때 중요한 페디클이 되는 아터리이니 이렇게 눈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프트 팔레이트 환자에서 앞선 그림과 같이 그 머슬들이 미드라인에서 만나지 않고 전방으로 롱기튜디널하게 주행하고 있고 일부는 하드 팔레이트의 포스테리어 보더에 닿아 있으며 이런 말포지션 때문에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레베이터 머슬이 소프트 팔레이트의 무브먼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머슬인데 이 머슬이 제 펑션을 못하기 때문에 무브먼트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스피치에 이상이 있게 됩니다. 또한 텐서 머슬의 이상으로 이 튜브 다일레이션에 문제가 생기고 삼출성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서 세러스 오타이티스 미디아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클레프트 팔레이트 환자에서 삼출성 중이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언급한 머슬의 이상으로 텐서벨리 팔라티니 머슬의 이상으로 이 튜브 다일레이션에 문제가 생기고
이거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히어링 로스나 데프네스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밸류에이션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클레프트 팔레이트 환자가 뇌례로 내원했을 때 그 이비인후과랑도 같이 협진을 해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프트 팔레이트 환자 같은 경우에는 클레프트 립, 유니레터럴 클레프트 립이 동반된 경우도 있고, 바이레터럴하게 클레프트 립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있고, 인컴플리트 클레프트 팔레이트가 있고, 그 정도가 소프트 팔레이트에 국한된 경우, 혹은 인시시브 포라멘까지 좀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부터 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고, 또 서브뮤커스 클레프트 팔레이트라 해서 점막은 컨티뉴어스하나 아래 머슬만 주행이 이상이 있는 클레프트 팔레이트까지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브뮤커스 클레프트 팔레이트 환자의 특징적인 몰폴로지인데, 이제 서브뮤커스 클레프트 팔레이트의 단어 이름처럼 점막 아래에서 클레프트가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뮤코사는 컨티뉴이티가 있으나 그 아래 머슬이 미드라인에서 만나지 않고 다른 클레프트 팔레이트 환자처럼 머슬이 전방으로 롱기튜디널하게 붙어 있는 경우이고, 따라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다른 클레프트 팔레이트 환자처럼 스피치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나토미컬한 특징적인 것 때문에 미드라인에서, 하드플레이트 미드라인에서 노칭이 관찰되고, 또 불을 비추어 봤을 때 투명하게 비치는 조나 펠루시다 소견이 있으며, 성대가 목젖이 두 개로 갈라져 보이는 바이피드 유블라 특징이 이 서브뮤커스 클레프트 팔레이트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화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은 어릴 때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인컴플리트 클레프트 팔레이트나 컴플리트 팔레이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봐도 명확하게 입천장이 갈라져 있지만, 이 서브뮤커스 클레프트 팔레이트는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은 나중에 뒤늦게 근데 우리 애가 목젖이 두 개 같아요, 발음이 이상해요, 이런 걸 주소로 내원하기 때문에 3, 4세 혹은 그 이후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스피치나 혹은 중이염이 동반된다든지, 혹은 청력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심텀이 발생하게 되고, 모든 환자에서 VPI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 다 리페어를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머슬의 말포지션을 정확하게 아나토믹하게 커렉션 해주는 것이 수술의 포인트고, 팔로우 더블 오퍼징 G플라스티가 아이디어란 프로시디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레프트 환자의 다양한 몰폴로지 사진이고, A 피규어는 서브뮤커스 클레프트 팔레이트고, 하드 팔레이트의 노칭, 그 다음에 조나 펠루시다, 바이피드 유블라가 특징적이고, 인컴플리트 클레프트 팔레이트 환자인데 B는 서브뮤커스에만, 소프트 팔레이트에만 국한된 경우, C는 앞에 전방에 인시시브 포라멘까지 비교적 와이드하게 벌어진 경우, 그 다음에 D는 레프트 사이드 쪽으로 클레프트 립이 동반된 경우, E는 바이레터럴 클레프트 립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또 클레프트 팔레이트 환자의 경우에 클레프트 팔레이트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신드로믹 디지즈가 같이 동반된 환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질환이 피에르 로빈 시퀀스 신드롬이고, 이 세 가지를 특징적으로 하고, 턱이 작은 마이크로그나시아가 보이며 혀가 아래쪽으로
막아서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을 일으킬 수 있는 글로소프티시스 증상이 있습니다. 이 피에르 로빈 시퀀스 페이션트에서 발생학적으로도 이 마이크로 그나시아 때문에 팔레이트의 유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약 60에서 90% 정도 환자에서 클레프트 팔레이트가 동반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성장입니다. 출생 당시에는 클레프트 팔레이트 환자라고 해서 그로스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얼리 인펀시 시기에 피딩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게인이 좀 푸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라토플라스티를 적절한 시기에 받는다면 4세에는 평균 그로스로 리턴을 하고 나중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피딩과 스왈로잉입니다. 소프트 팔레이트의 무브먼트에 결국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거티브 인트라오라 프레셔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게 되고 스왈로잉에는 문제가 없으나 네거티브 프레셔를 만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젖병을 빨거나 모유를 빨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정보가 좀 많이 알려져서 9순9개월 하나의 수유 방법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젖병 꼭지 앞에 뒤쪽으로 조금 더 저장될 수 있게 하는 리저버가 있는 특수 젖병이고 이거는 짤 수 있게끔 이게 유리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젖병이고 또 이제 아기가 네거티브 프레셔를 형성을 못하고 서킹이 안 되기 때문에 젖병에 이제 십자가로 크로스 커팅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스피치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요약에서 가장 강조했듯이 팔라토플라스티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골은 노멀 스피치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레베이터 팔라티니 머슬을 적절하게 리포지셔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A 그림의 좌측은 그냥 레스팅 시의 벨럼의 포지션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우리의 스피치 시에 소프트 팔레이트가 그 포스테리어 파린지알 월 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벨로 파린지알 클로저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어웨이가 스피킹 시에 이렇게만 나가야 되는데 벨라 무브먼트 이상이 있거나 혹은 길이 이상이 있어서 이게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면 이 에어가 나잘 쪽으로 새게 되면서 벨로파린지알 디스펑션이나 하이퍼나잘리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치를 교정하기 위해서 머슬을 다시 리페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클레프트 팔레이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퍼나잘리티 스피치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성 조음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번 입혀지게 되면은 고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시기에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지금은 이제 현재 1세쯤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서 클레프트 팔레이트의 수술 적절 시기는 최근 1세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테크닉을 이용할 것이며 언제 이제 리페어를 할 것인가인데 이제 리페어는 12개월 전후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클레프트 팔레이트를 이제 팔라토플라스티를 시행하게 되면은 이것도 결국에 하나의 스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막실러리 그로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지컬 스카링에 의한 것이다 혹은 인트린직 막실러리 언더 디벨롭먼트에 의한 것이다 하는 다양한 설들이 있지만 우선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막실러리 아치의 트랜스버스 그로스의 내로잉을 가져와서 막실러리 성장을 좀 저해한다 라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후에 이제 성장 저하로 인해 약 15에서 20% 정도는
막실러리 어드밴스먼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서지컬 테크닉에서 중요한 점은 제가 이따가 총 4가지의 수술 술기를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페디클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레이터 팔라틴 아터리를 페디클로 하는 뮤코 페리오스티알 플랩이 이제 모든 수술에서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클레프트 팔레이트 환자의 문제는 이제 나잘 캐비티와 오랄 캐비티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두 공간을 컴플리트하게 클로저를 해서 수술하는 것이 수술의 키포인트입니다. 총 4가지 대표적인 수술 테크닉을 설명을 드릴 거고, 이 4가지 테크닉은 그림과 함께 어떤 테크닉인지 물어보는 시험도 자주 나왔고, 요즘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술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 랑겐베크 테크닉이고, 이것은 심플하게 미드라인에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주는 것인데, 클레프트 마진을 따라서 인시전을 넣고 알베올라 리치 따라서 릴렉싱 인시전을 넣어서 양쪽에 그레이터 팔라틴 아터리를 페디클로 하는 바이페디클 플랩을 엘리베이션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머슬이 레베이터 머슬이 전방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미드라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리페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수처 라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나잘 캐비티가 클로저 될 수 있도록 수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랄 뮤코사 쪽을 수처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미드라인에서 만나게만 하는 거기 때문에 팔레이트의 길이 연장 효과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 술식은 길이 연장이 있는 술식을 제가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앞에 인시전 라인과 차이점은 센트럴에 V쉐입의 V 인시전을 넣는 것이고, 이렇게 양쪽으로 그레이터 팔라틴 아터리를 페디클로 하는 뮤코 페리오스티알 플랩을 엘리베이션 후에 뒤에 레베이터 머슬과 나잘 뮤코사를 리페어하는 것은 같으나 이 V 인시전 길이만큼 위쪽으로 연장돼서 리페어가 되기 때문에 팔레이트가 이제 길이가 연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본 술식과 달리 이런 로우 서페이스들은 그냥 드레싱 힐링 시켜서 세컨더리 인텐션으로 힐링을 시키는데, 로우 서페이스가 크기 때문에 스카 컨트랙처에 의해서 좀 막실라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도 있고, 스카링이 많이 돼서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또한 이제 오르나잘 피스툴라 레이트가 다른 술식에 비해 높을 수 있다고, 그런 단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투 플랩 팔라토플라스티로서,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랑겐베크 테크닉의 모디피케이션 방법인데, 랑겐베크 테크닉은 릴렉싱 인시전과 리쿠퍼레이션 인시전을 여기까지만 넣었다고 하면은, 투 플랩 팔라토플라스티는 마진 끝까지 인시전을 넣어서 바이페디클 플랩을 엘리베이션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페어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트라벨라 벨로 플라스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클레프트 환자에서 이게 전방으로 주행하고 있고 머슬끼리 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머슬을 텐서 머슬과 레베이터 머슬을 토탈리 디태치를 하고 레베이터 머슬을 적절하게 리페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언급드릴 수술 술기는 팔로우 더블 오퍼징 G플라스티입니다. 이름에서 보다시피 G플라스티가 총 더블 2개가 들어가는데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이름이고, 제가 뒤에 그림, 더 큰 그림으로 술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G플라스티를 하는 데 있어서 센트럴 림을
이 클래프트 마진을 센트럴 림으로 두고 지플라스티를 시행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테리얼리 베이스 플랩이 항상 레베이터 머슬을 포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랄 사이드 쪽에서 클래프트 마진에 센트럴 림을 두고 지플라스티를 도안한 후 엘리베이션을 하는데, 라이트 사이드는 오랄 사이드에 이 머슬을 포함하지 않은 채 뮤코살 플랩만 엘리베이션을 하고, 반대로 레프트 사이드는 이 레베이터 머슬을 포함한 채로 머스큘로 뮤코살 플랩을 엘리베이션 합니다. 그럼 밑에 아래쪽으로 나살 사이드 쪽에는 라이트 사이드가 머슬을 포함하고 있고 레프트 사이드가 뮤코사만 있는 플랩인데, 이 라이트 사이드의 나잘 머스큘로 뮤코살 플랩을 포스테리어 쪽으로 지플라스티를 시행해서 이 머슬이 즉 후방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리포지셔닝을 하고, 이 뮤코살 플랩은 안테리어로 지플라스틱을 먼저 시행합니다. 그 방향과 반대로 오랄 사이드 쪽에서는 머슬을 포함하고 있는 이 오랄 사이드의 오랄 머스큘러 뮤코살 플랩을 포스테리어 쪽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 레베이터 머슬이 포스테리어 베이스 플랩에 오게 하고 미드라인에서 만날 수 있게 적절한 포지셔닝을 이루는 플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의 장점은 이제 컴플리트하게 나잘 사이드와 오랄 사이드를 클로즈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레베이터 슬링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론적으로 디스어드밴티지는 이 유블라 머슬의 롱기튜디널한 것을 이그노어링 하기 때문에 좀 논 아나토믹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큰 단점은 아닙니다. 또 이 더블 오포징 G 플라스티와 함께 릴렉싱 인시전을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릴렉싱 인시전을 넣을 수 있고, 또 투플레 팔라스토 플라스티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오피 케어입니다. 환아의 이제 브리딩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술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좀 길고 입을 오랫동안 벌리고 있기 때문에 텅에 이대마가 올 수 있어서 이제 브리딩 잘 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아기 같은 경우에는 피가 나도 이렇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 피난 것이 목 뒷벽을 막아서 좀 에어웨이 옵스트랙션을 일으키지 않는지 그런 것도 포스트오피로 잘 체크해야 됩니다. 또 입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피딩은 약 10일에서 2주까지 리퀴드 다이어트를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아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자꾸 입안을 만지거나 입안에 손을 넣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암 스플린트를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김밥말이를 이용해서 아기들한테 자주 싸줬었습니다. 스피치 아웃컴 같은 경우에 노멀 스피치가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골이고, 대부분 신드롬이 없는 클래프트 환자에서는 적절한 팔라토플라스티 시행 시에 대부분 굿 스피치 리절트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드롬이 동반된 페이션트는 약 절반 정도에서는 푸어한 리절트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클래프트의 정도에 따라서 혹은 바이레터럴 클래프트가 동반되는지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피치 아웃컴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으로 오로나잘 피스툴라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피스툴라는 뮤코 페리오스티알 플랩으로 커버리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팸 등을 이용해서 커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막실라 그로스 같은 경우에 세컨더리한 골인데, 로우 서페이스가 있고 이게 스카링 되고 이러면서 막실러리 그로스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피스툴라가 있는 경우에 또 어디셔널한 수술을 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스카를 일으키고
그것이 또 막실러리 그로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 신드로믹 클레프트 페이션트에서 10에서 40% 정도는 나중에 막실러리 하이포플라지아로 인해서 어드밴스먼트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다음은 이제 클레프트 팔레이트 발표를 끝내고 벨로파린지알 디스펑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벨로파린지알 아나토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프트 팔레이트가 클로저 시에 포스테리어, 슈페리어로 움직이고, 이 포스테리어 월은 안테리어 사이드로, 레터럴 월은 메디얼 사이드로 해서 이 스페이스를 닫아주는 것이 벨로파린지알 클로저의 가장 중요한 피지올로지입니다. 그래서 아나토미를 먼저 보시면 안테리어 쪽에 소프트 팔레이트가 있고, 라테럴 파린지알 월, 그다음에 후방에 포스테리어 파린지알 월이 있고, 다양한 머슬들이 이 벨로파린지알 클로저에 관여하는데, 중요한 머슬은 레베이터 벨리 팔라티니 머슬이 소프트 팔레이트를 이제 후방 쪽으로 클로저 할 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슈페리어 파렌지알 컨스트릭터 머슬이 레터럴과 포스테리어 파렌지알 월에 있어서 이게 VP 클로저에 중요합니다. 지금 아나토미 그림이고, 적절한 클로저가 되지 않으면 나잘 사이드 쪽으로 새기 때문에 하이퍼 나잘리티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VP 클로저 패턴인데, 그 50도에서 이 부분이 이제 소프트 팔레이트 부분, 이 부분이 레터럴 월, 뒷부분이 이제 포스테리어 파린지알 월인데, 그 힘이 어떤지에 따라서 뭐 닫히는 모양이 코로날 혹은 사지탈, 서큘라 위드 헤서반트 리치 이렇게 패턴을 나눌 수 있다고 하고, 이런 패턴들은 이제 나소파링고스코피를 확인함으로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한데 청지각적인 스피치 이밸리에이션이 중요하고, 이것이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다양한 인테지빌리티, 리소넌스, 나잘 에미션, 컴펜세이터리 아티큘레이션 에러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간접적인 평가 방법으로 나조메터라고 해서 나잘리티가 얼마나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테스팅이라고 해서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비싸고 어린이 협조 부족하고 해서 잘 하진 않습니다. 또 이미징 스터디도 있는데, 이제 스태틱 라디오그래피라 해서 발음 시에, 스피치 시에 벨럼의 움직임을 이 세팔로로 확인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은 나소파링고스코피로 어떻게 이제 VP 클로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 상단의 그림은 스피치 시에 벨로파린지알 클로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에어웨이가 빠져나가면서 하이퍼 나잘리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을 스피치 테라피스트들이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제 트리트먼트가 중요한데, 어떤 상황인지 따라서 트리트먼트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전이 이제 그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이트 무브먼트가 있는지, 혹은 이제 레터럴 파린지알 월 무브먼트가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오퍼레이션 메소드를 정하게 되고, 오퍼레이션 메소드는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로우 더블 오퍼닝 지플라스티는 앞선 클레프트 팔레이트 환자에서 수술 방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방법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브 뮤커스 클레프트 팔레이트 환자에서 리페어링이 안 된 환자가 이제 인디케이션입니다. 따라서 리페어가 된 환자, 즉 레베이터 머슬 포지션이 적절한 사람은 VP에서 이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갭이 적은 경우에, 벨라 랭스가 적절한 경우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장점은 다른 이제 파린지알 플랩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 술식에 비해서 에어웨이 옵스트럭션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해서 넘어가고요. 이제 포스테리얼 파린지알 플랩인데, 쉽게 말해서 소프트 팔레이트와 포스테리어 파린지알 월 사이에 브릿지를 만들어서 좀 더 그 VP 공간을 좁히고 클로저가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파린지알 플랩은 슈페리어 사이드에서도 엘리베이션 할 수 있고, 반대로 인페리어 사이드에서도 엘리베이션 할 수 있지만, 그 아웃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션은 이제 레터럴 파린지알 월 무브먼트가 비교적 적절할 때 이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소프트 팔레이트와 파린지알 월을 수처해 놓고 묶어 놓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좀 더 평소에 비해서 옵스트럭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퍼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포스트오피 직후에는 아무래도 수술 부위에 이데마도 심하고 많이 붓기 때문에 이 에어웨이 확보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작년에 저희 수술 몇 케이스 했을 때는 그 넬라톤 같은 경우를 넬라톤을 코 쪽으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해서 넣어놓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컴플리케이션으로 크로닉 옵스트럭티브 슬립 apnea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은 막실라리 그로스 성장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파린지알 월에 플랩을 들어서 연결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스핑터 파링고플라스티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파링스의 성형술입니다. 네. 그래서 팔라토 파링게우스 머슬을 포함한 플랩을 양쪽에서 엘리베이션해서 다음과 같이 인세팅을 해서 VP 포트를 좁혀준 방법이고, 결국 핵심은 이런 VPD 환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병인이 VP 클로저가 안 돼서 그쪽으로 에어백을 세는 거니까 뭐 이 공간을 좁히거나 그 기능을 좀 잘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수술의 다 핵심 포인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파린지알 월에 뭐 임플란트를 넣든 필러를 넣든 오그먼테이션을 해서 이 스페이스를 좁힘으로써 VP 클로저를 좀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온리 세컨더리 옵션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해부학적인 문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헤비럴 스피치 테라피도 논서지컬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언급할 단어는 오스토그나틱 서저리 단원이고, 이건 간단하게 그냥 몇 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팔레이트 수술을 시행받은 25에서 30% 환자는 추후에 이제 뭐 루프1 오스테오토미를 통한 어드밴스먼트든 BSSO든 그런 오스토그나틱 서저리를 요구하게 되고, 그 이유는 이제 아이디얼한 덴탈 오클루전을 만들고 페이셜 폼과 펑션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은 막실라 하이퍼플라지아 막실라 그로스의 문제에 있어서 하이퍼플라지아 때문에 클래스 3 말 오클루전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도 좀 자주 출제되는 표인데, 우리의 이제 뼈의 성장을 나타내는 그래프고, 크레니얼 볼트, 막실라, 만디블, 크레니어트 코달 디렉션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대부분 한 18세에서 20세 사이쯤에 성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오스토그나틱 서저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단 방법들이 있고, 히스토리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고, 적절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시행하고 세팔로그램을 통해서 그 관계를 잘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또 덴탈 이밸류에이션을 함께 해서 교정 치료를 같이 할 것인가를 평가를 하고, 또 이런 3D CT 모델링 등의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런 올소그나티 서저리를 할 경우에 블러드 로스 양이 많기 때문에 바이탈 사인 컨트롤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스플린트 치아 스플린트를 이제 사용하는 것은 포스테리어 오픈 바이트에는 유용하고, 안테리어 오픈 바이트는 그냥 수술로서 교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릴랩스 같은 경우에 리지드 픽세이션이 논 리지드 픽세이션보다 싱글 도어 서저리에서 이렇게 뭐 크게 더 우수하다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리지드 픽세이션이 릴랩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 막실라의 블러드 서플라이 그림이고, 이것도 아터리 이름을 묻는 문제들이 자주 빈번히 출제되었고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클레프트 환자에서 막실라 성장 저하로 인한 클래스 3 마로클루전 때문에 르프1 오스테오토미를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그 시행 시에 나조팔라틴 아터리가 이제 끊어지게 되고, 디센딩 팔라틴 아터리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바스큘라를 보면은 이 팔레이트의 블러드 서플라이에 이 큰 두 아터리가 이제 끊어지고, 이제 믿고 살만한 아터리가 레서 팔라틴 아터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세이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 막 이렇게 이름을 지우고 아터리 이름을 묻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니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지컬 테크닉은 이전에 정선 교수님 강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르프1 오스테오토미를 통해서 어드밴스먼트를 시행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수술이고, 또 이제 바이레터럴 세지탈 스플릿 오스테오토미, 만디블 수술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드밴스 할 수도 있고 뒤로 셋백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제니오플라스티, 혹은 이제 갭이 클 경우에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림에 있는 피규어 가져와 봤는데, 크래프트 환자에서 르프1 오스테오토미 시행할 때 유니레터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베스티뷸라 인시전을 이제 끝까지 넣고 다이섹션 한 다음에 피스툴라 리페어를 하고 피로시에 붕그래프트를 하고 르프1 오스테오토미도 같이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바이레터럴 클래프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베스티뷸라 인시전을 여기 클래프트 사이드를 넘어서까지 넣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제가 찾아봤는데도 모르겠어가지고 이건 질문하려고 가져왔습니다.